콩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모였을 때 일본 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일본 분들은 일단 냉하고 도도한 이미지가 강하셔서 다들 일본 분들의 존재를 알고 존재감 있게 가긴 하고는 있어도 쉽게 떠들어대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일본 분들에 대해 막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누군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문을 터줬을 때 자기도 한마디 거들면서 참여를 하거나 그간 본인이 일본 분들을 보면서 혼자 느꼈거나 궁금했던 거를 기회 삼아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좀 너무 이 대화가 흥미롭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플러스 좀 조심스럽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라도 이 얘기가 잘못 새어나갔을 때 혹은 잘못 오해가 생겼을 때 일본 분들한테 본인이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게 무섭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성들이 먼저 말을 걸고 다가오기는 어려워도 늘 일본 분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막 잘 보이고 싶어하는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해요. 평소에도 일본 분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게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 분들의 뒷얘기도 아주 흥미롭지만 여기서 마냥 누가 생각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일본 분들을 안 좋게 비난하거나 하면 거기서 본인이 더 좀 불쾌감을 느끼고 제재를 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본 분들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이성들 사이에서 파급력이 강하신데 대화를 몇 마디만 나누고 몇 번만 눈이 마주쳐도 쉽게 잊히지 않는 분위기와 인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이미지를 선사하세요. 그래서 이성들이 일본 분들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좀 묘하다, 신기루 같다 라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혼자 환상을 품고 판타지를 갖기도 쉬워서 평소 일본 분들을 두고 저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상상해 보셨던 분들도 막상 여럿이 모여있을 때는 일본 분들 잘 모르고 관심이 없던 척 어색하게 연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해요. 때문에 서로 뭐라도 좀 더 정보값을 얻어가고 싶은데 막상 크게 수확은 없는 그러니까 일본 걔는 대체 어떤 애지? 그 원점으로 돌고 도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속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들이 보기에는 일본 분들이 자기랑 말을 안 섞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커 보이고 성격도 F보다는 T 성향이 많아 보인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혼자서도 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딱히 뭐 이성이나 다른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눈이 가지만 애초에 되게 의존적으로 보이는 이성을 대할 때와는 반대로 본인들의 자신감이 하락하게 된대요. 또 일본 분들은 집에서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신다거나 활동적으로 밖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만약 일본 분들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거나 한다 해도 뭘 해야 할지, 자기가 짠 코스를 마음에 들어 할지 이런 게 좀 다 미지수로 느껴져서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상황이랑 이성들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서 겉으로 뱉는 말들 뭐가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일본 분들, 제가 아까 그 모여있는 이성들 중에 일본 분들 얘기를 쉽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얘기를 적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많이 해줬으면 싶어서 별거 아닌 떡밥을 계속 던진다든지 본인은 막상 뒤로 빠져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또 여기서 그 떡밥을 덥석 물고 아 맞아 나 1번이랑 저번에 어쩌고 저쩌고 뭐뭐 했어 하면서 자기보다 1번 분들이랑 더 가깝고 사연 있는 티를 내면 굉장히 묘한 질투심, 자존심 상하는 기분도 느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 나도 안 한 걸 네가 뭔데 1번이랑 하면서 약간 1번 분들을 비싼 명품처럼 대하고 그래서 1번 분들 얘기를 한 상대한테 괜히 살짝씩 시비를 걸거나 그 사람 깎아내리거나 이런 소심한 복수도 하고 또 이렇게 이성들이 1번 분들을 은연중에 실드 치게 되는 것도 이 명품을 고른 나의 안목을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가 큰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본인들도 1번 분들과 접점, 공통점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바빠지는 모습이에요. 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는 1번 분들이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건 1번 분들의 애인 유무, 이상형, 뭐 연애 스타일 같은 것들이래요.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쓰고 돌려 말한다는 게 일반 분들의 일 얘기,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은근하게 저것들을 겹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일본 분들의 카톡이나 SNS 같은 거를 안 본 척 하면서 아니면 누가 보는 거 보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보여준 척 하면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일본 분들을 잘 모르는 이성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만약 일본 분들하고 안면이 꽤 있고 설령 그 자리에 일본 분들의 뭐 애인이 같이 있다고 해도 그 애인 입장에서는 일본 분들 얘기를 더더욱 특히 더 안 하려고 할 거래요. 이때의 심리는 아깝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기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크고 또 본인도 같은 동성애 입장에서 일반 분들이 이성에게 어떤 페로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좋은 카드를 봐보면 일반 분들 생각의 늪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성들이 일반 분들을 볼 때 일반 분들이 '아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일반 분들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니까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또 이 카드는 슬픔, 오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새로운 답이 도출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성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칼의 성질보다는 물의 성질 그러니까 너무 냉정하기보다는 좀 유한 태도를 가지고 조금 더 여지를 줘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모였을 때 2번 분들에 대해 하는 얘기들. 2번 분들은 자기 세계가 강해 보이고 개성이 되게 뚜렷한 편이셔서 2번 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성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좀 마이너적인 감성이 크셔서 2번 분들의 이런 면에 완전히 빠져서 홀릭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 이번은 조금 어렵다. 나랑 모든 걸 공유하고 다 소통하기는 힘이 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2번 분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취미, 취향 다 독특해 보이고 일반적이다, 평범하다 느낌보다는 사람 자체가 아주 유니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여럿이 모였다고 했을 때 2번 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다소 가십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냥 흔히 뭐 연예인 얘기, 공인 얘기하는 것처럼 2번 분들을 되게 흥미있는 대상으로 두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가 있다는데, 이때 주로 하는 말은 2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 좀 카멜레온 같이 시시각각 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 왜냐면 이번 분들은 이제 외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감이 있으세요. 성격적인 면에서도 어쩔 땐 되게 유머러스하고 어쩔 땐 되게 조용하고 알다가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애인지 감이 오고 그 정보값이 생성되는데, 이번 분들은 뭐 몇 년을 봤다 쳐도 갑자기 딴 사람처럼 느껴지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들 입장에선 할 말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는 이번 분들 이런 모습을 가식적이다, 걔 일부러 캐릭터 잡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끼가 많고 다양한 모습들이 전부 이번 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나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이건 뭐랄까? 이번 분들이 강강약약? 그러니까 강약약강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고 대하시기 때문도 있다고 해요. 즉,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 가장 알맞은 자기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번의 모습이 다 다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분들을 좀 오래 봐온 사람이라면 이번 분들이 양면이, 그러니까 옷의 안감과 겉감이 서로 뒤집혀 있는 사람과도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칭찬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본인의 결핍이나 부정적인 면모를 숨기고 겉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반대로 좀 타고난 우울함이랄까? 그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계신데도 겉으로는 그걸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가볍게 굴기도 하는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를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극성팬과 안티팬을 동시에 양성하는 양극단을 아우르는 분인 거라서 이성들도 모이면 이번 분들 캐릭터 해석, 그러니까 추측성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는 귀엽다고 하면 누구는 섹시하다 그러고 누구는 또 어른스럽다 하면 누구는 아이 같다 하고, 이렇게 말이 계속 좀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변 상황이랑 이성들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서 겉으로 뱉는 말들 뭐가 더 있을지 좀 자세히 봐볼게요. 방금 제가 이성들 입장에서 이번 분들의 캐릭터를 계속 추측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좀 괴짜 느낌이 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엄청 깊게 파는 사람 같고, 또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분야일 뿐더러 그거 외에도 이번 분들이 따로 더 생소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은둔 고수의 느낌이 크고 이번 분들은 이성이 보기에 좀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 또 용기가 있고 대범해 보이는 게 있어서 이성 관계에서도 되게 자유로움을 추구할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좀 다소 개방적인 사생활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상상도 들고 되게 호기심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한 번도 못 먹어본 오마카세? 뭐 스페셜 메뉴처럼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아는 맛이 아니라서 평소에도 계속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걸 볼 때의 충격감과 신선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이번 분들은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 보이는데 아는 사람은 많고 또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경험치가 높고 이런 아이러니한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잘 보는 애 같은 거. 또 뭐 자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혼자 뭘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실기로 대학을 간다고 하고 뭐 학원 과외 없이도 덜컥 붙어버리고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진짜 신기하다. 얘 뭘까? 얘 무슨 캐릭터일까? 생각하잖아요. 이성들이 이번 분들을 볼 때 딱 그런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번 분들은 좀 예술하는 사람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번 분들에 대해 이러저러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랑도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감상이 섞일 순 있지만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분들도 그 본질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좋은 카드를 봐보면 이번 분들 목표가 코앞이다? 약간 이런 의미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분들 커리어,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번 분들은 하나의 일이 완성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축하와 영광이 있고 그게 마무리되었을 때 저절로 순리처럼 이번 분들의 진짜 인연이 찾아오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과 사랑, 학업과 진로를 함께 병행하지 않더라도 하나에 쏟는 열정이 다른 하나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이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 3번 분들에 대해 하는 얘기들. 3번 분들은 호불호가 안 갈리게 이성에게 호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같이 대화를 하면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고 또 사모분들이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왠지 뿌듯하고 들뜨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3번 분들의 일반적인 친절도 이성한테는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3번 분들을 아는 이성이라면 3번 분들과 잘 되고 싶다, 좀 더 발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받고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불안정한 나를 안정되게 만들어줄 사람, 뭔가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 이런 거를 많이 조건으로 두시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이 따지고 보면 이성들 눈에는 딱 그런 사람이어서 3번 분들의 배려심, 공감 능력, 이타심 전부 훌륭하게 생각하고 진짜 배울 점이 크다고 느껴서 3번 분들 얘기는 뒤에서 안 좋게 나오기가 오히려 좀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칭찬이나 덕담, 미담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는 주로 이제 사람이 똑부러진다? 똑똑하고 현명해 보인다? 가방끈이 길어 보인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해 보인다. 결혼 잘할 것 같다. 소개팅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말 외에 추측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뱉는 말들이 있다면 사모분들은 사람을 설득 잘 시키고 기가 좀 센 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과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 좀 잡혀 살 것 같다.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또 3번 분들은 귀가 얇아 보인다거나 잘 속거나 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본인의 감정에 타인이 잘 이입하도록 만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쩐지 보호 본능이 들고 감싸주거나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아서 묘한 감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3번 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느낌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막 연애 못하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3번 분들이 표현을 좀 잘 안 하고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게 철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눈치가 빨라 보이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 나에게 벽을 둔다. 이게 좀 상처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긋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다가가 보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고 그래서 3번은 눈이 좀 높은 것 같다. 취향이 까다롭고 되게 본인 흠을 안 남기려는 사람 같다. 음식만 해도 아무거나 안 먹는 미식가일 것 같고 본인만의 고고한 취미나 취향이랄 게 확실할 것 같다. 3번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도 이제 막상 자기 친한 사람들은 소수일 것 같다. 아무에게나 곁을 안 주는 성격 같다. 또 도전적이거나 좀 일탈적인 거는 시도하지 않고 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같다. 3번 분들이랑 대화할 때 말조심을 안 하면 본인이 괜히 쓰레기 같아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주변 상황이랑 이성들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뱉는 말들 뭐가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3번 분들 겉으로 볼 때 몸이 좀 요가나 필라테스 할 것 같다. 명상이라든지 자기 수양을 꾸준히 할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체형이 단정하다. 자세나 어때가 곧다. 그러니까 혹은 본인만의 규칙과 루틴이 확실한 사람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틀어진 모습을 잘 안 보일 것 같고 남한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대요. 그러니까 좀 늘 꼿꼿하다? 어떻게 말하면 콧대가 높다? 자신의 신념이 확실하다? 그리고 자존심, 승부욕이 강해서 경쟁에서 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본인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같다는데 즉 왕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기는 거 없이 요목조목 잘 따질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존경심이 들면서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저런 사람이 자신의 방어 기제를 전부 풀고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 잘 상상이 안 간다고 해요. 때문에 이성들이 3번 분들의 과거 연애에 좀 관심이 많은데 3번은 어떤 사람 만났을까? 어떤 식으로 연애했을까? 장기 연애일까? 단기 연애일까? 뭐 자만추를 선호할까? 등등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좀 잘생긴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 호기심도 있지만 이성들 입장에서 3번 분들은 좀 깨보고 싶지만 깨기 어려운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 설명서를 먼저 읽고 싶어지는 이유가 크다고 해요. 아까 제가 뭐 강해 보이지만 여려 보이기도 한다고 했던 것처럼 3번 분들은 이제 남에게는 말하지 않은 본인만의 결핍, 본인만의 짐이 좀 있는 사람도 같다.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인다. 라고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좋은 카드 봐보면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모두 경계해라
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중요한 시험 앞두고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 어울리는 조언이기도 한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아까 말한 이 게임을 깨보고 싶다라는 마음과도 비슷하게 다소 가벼운 목적으로 사모분들에게 다가오는 이성들도 많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의 본질,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옆에 뒀을 때 어떠한 긍정과 부정이 생길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조가 돼요. 이성을 만나는데 너무 딱딱하게 기준을 둘 필요는 없지만 나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굳이 만나지는 마라. 오히려 주변 정리, 청소를 확실하게 했을 때 나의 환경에 공백과 비움이 많아졌을 때 내가 원하던 상대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은 뭔가 처연하고 사연 있어 보이는 외모? 비유를 하자면 외로워 보이는데 손을 내밀면 가시에 찔릴 것 같은 그런 장미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이성들에게 굉장히 화려하고 유혹적인 아우라를 느끼게 하기가 쉽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 인생 참 다사다난했을 것 같다.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삶에 굴곡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잘 안 믿는 이유는 배신을 많이 당해봐서일 것 같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사기를 당해봐서일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겉으로 드러내고 떠벌리지 않을 뿐 본인이 직접 뼈와 살로 느낀 고통의 경험치가 아주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경지를 넘어선 사람 같다? 상처돼도 피 잘 안 흘리고 흔들어도 중심 잘 유지할 사람 같다? 인생의 진리를 이미 다 깨우치고 초월을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자신의 외로움조차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른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요. 왜냐면 4번 분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다 이겨내시고 혼자 자기 일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서 4번 분들 이리저리 힘들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유형의 인간을 겪어본 것 같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인간관계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 같다. 또 사람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 정을 많이 안 두려는 사람 같다. 그러다 보니까 4번 분들에게 좀 관심이 있고 한 상대여도 자기가 대시했을 때 4번 분들이 거절할 걸 상상해 보면 이런 그림이 떠오른대요. 굉장히 세련되고 센스 있는 거절. 하지만 이제 너 같은 게 나랑 이라는 선을 확실히 그어주는 거절.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인 만큼 이성 관계, 이성 대하는 거에도 좀 능숙할 것 같다. 그리고 이성을 볼 때도 단순히 외모, 성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사람인지 그 배경과 조건을 더 많이 볼 것 같대요. 그래서 이성들이 4번 분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사람이 좀 고양이 같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사람들은 왜 나한테 안 다가올까 생각하지만 막상 다가오면 귀찮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단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즉흥적이고 기분파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되게 낭만적인 면모를 많이 지니신 분 같이 느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예의를 칼같이 지키는 사람 같아서 매력적이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성들이 4번 분들을 좀 선배님, 상사 대하듯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존중하게 되고 본인이 좀 복종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들 입장에서 4번 말 들으면 솔직히 손에 날 게 없다. 못해도 반 이상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4번 분들은 본인이 머리로 계획한 거를 행동으로 정확히 옮기시는 분 같은데 실제로 결과 자체도 빈틈없게 낼 때가 많아 보여서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기에도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또 굳이 이성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사친, 남사친보다는 좀 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인 관계로 오래 좀 가까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주변 상황이랑 이성들이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서 겉으로 뱉는 말들 뭐가 있을지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4번 분들은 늘 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같다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속은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해요. 그 자신의 힘든 부분이라든지 결핍, 약점 같은 거를 의식적으로 말을 안 하려는 것 같고 조금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본인만의 룰이 있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관계 처세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늘 이미지 관리를 하는 연예인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좀 피에로 같다. 그리고 현타를 되게 자주 느끼실 것 같다는데 4번 분들은 촉이 뛰어나고 인간에 대한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일단 타고난 감 자체가 보통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직관이 뚜렷해 보인대요. 그래서 직관이 뚜렷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의 장점과 더불어서 이제 단점, 부정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 같다? 그래서 좀 좋아질만 하면 단점 보이고 좀 믿어볼만 하면 거짓말 눈치채고 이런 식으로 자주 관계가 깨졌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4번 분들을 100% 만족시키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그니까 항상 본인이 상대의 우위에 있고 상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 되게 피곤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4번 분들이 이렇게 좀 특별하고 튀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숨기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워낙 튀어서 잘 안 숨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고 평범하게 말하는 건데도 그 알게 모르게 작은 포인트가 이성들로 하여금 좀 독보적이다 라는 느낌을 줄 때가 많은 걸로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주원 카드 봐보면 쾌락적인 거, 탐닉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만남, 짧은 순간의 재미 같은 거를 좀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마인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앞서 말한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4번 분들은 사람에게 큰 기대치가 없어서 어차피 얘나 쟤나 다 똑같다. 그냥 시절 인연이다.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그냥 뭐 그저 있을 때 즐기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허무주의, 회의적인 태도로 이성을 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가벼운 만남은 4번 분들을 결국 더 지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뭐 좀 재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념을 올곧이 지킬 수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